어르신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에서 50대 비율도 점차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읍시가 시내버스 운영 횟수와 노선수를 줄였습니다. 줄어든 운행 횟수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너무 일찍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토종 미생물을 이용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법을 개발했습니다. 순창 지역 고추와 콩작물 등 장료 원료 농작물 재배와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예정입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지난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60%까지 높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인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경우 어르신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위라는 건 짐작하실 텐데요. 행안부의 지역 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김제 씨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자살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시 외곽의 한 아파트. 스스로 목을 맨 70대 어르신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자살로 인해 숨진 김제 사람은 모두 36명에 이릅니다. 2016년 47명이 자살한 이후 최근 3년 새 23%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가 얼마 전 공개한 지역 안전지수 자료에 자살 분야를 살펴보면 김제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인 5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해 받은 것도 아니고 무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겁니다. 상관성이 있는 지표 중 우선 음주율이 좀 더 높아서 상관성이 자살과 그게 있고요. 분담 지표를 사회복지 예산 비율, 그리고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김제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 자살 예방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천여만 원을 들여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농약과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된 생활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6명에서 2018년 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김제의 경우 쓸쓸한 죽음, 즉 고독사를 막는 데 좀 더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에서 50대까지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세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지난해부터 정읍시가 시내버스 운영 횟수와 노선수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인데요. 줄어든 운행 횟수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너무 일찍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버스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줄어든 시내버스 배차 때문입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노선수는 114개에서 101개로 줄었고 운행 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107회나 감소했습니다. 네, 107회를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을 주행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주십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부터 2018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종업원 수가 50에서 299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고용노동부가 준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종업원 수가 80여 명에 불과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도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앞당겨 적용한 겁니다. 줄어든 시내버스 배차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년 뒤에 해도 되는 걸 1년 먼저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건 논리적으로 규결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시행을 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과거처럼 버스의 운행 시간을 좀 맞춰달라 이 얘기를 하세요. 정읍시는 운전기사를 확보해 부족한 운영 횟수를 보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기간을 앞당겨 시내버스 운영에 나선 정읍시. 운행 차질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지난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60%까지 높이는 등 화재 대비를 위한 사업을 강화했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발표한 2019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2명 등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의 사망 21명 등 133명에 비해 4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이용법보다 대피 요령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홍보가 인명피해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부안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부안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특별 할인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부안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 만원권, 3만원권 등 3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24개 금융기관에서 월 50만 원 한도 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부안군 1,1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표기 금액의 70% 이상 사용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신기술 보급은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9일까지 2020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비 6천여만 원, 도비 2억 9천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9억여 원을 들여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등 11개 사업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등으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창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토종 미생물을 이용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는데요. 토종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순창 지역 고추와 콩작물 등 장료 원료 농작물 재배와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예정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친환경 농법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순창 지역 토양에서 열종의 항균성을 갖는 미생물을 발견해 배양 실험을 마친 후 특허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특허를 요청한 미생물은 농작물의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에 대한 억제 활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미생물은 농작물 병해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실내 실험을 마쳤고 이번 연도에 농가 실증 실험을 거쳐서 그 효능이 확인되면은 앞으로 우리 군 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허를 요청한 미생물은 농작물 곰팡이 병원균인 고추 탄저병과 검은무늬병, 인삼귀액병에 30%에 육박하는 병해충 억제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은 이번에 특허 출원한 미생물을 순창 지역 장류식품의 근간을 이루는 고추와 콩작물 등에 우선적으로 배양할 계획입니다. 근본에 발굴된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했을 경우 병해 등을 예방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질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장류 제품과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장류 원료를 생산하고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에 개발된 미생물을 활용해 순창 지역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탄저병 예방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해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한 아버지와 중학생이 함께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저축한 동전 4만 8천여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고령의 한 할머니도 복지센터를 방문해 좋은 곳에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30만 원의 봉투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원시는 익명의 천사들로부터 기탁된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원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부천사원 돈은 도통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소방서 김미화 대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구급 활동을 벌여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소방위는 구급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더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위 대비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겨울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퇴근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심한 추위 또한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의 양이 겨울비답지 않게 많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그친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내려가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